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친 여성이 부엌에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젖병, 다른 손에는 기저귀를 들고 있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는 파트너를 바라보지만 그와 함께했던 연결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맨스, 웃음, 자연스러운 키스는 지치게 만드는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새로운 책임의 과부하로 인해 꺼진 것 같습니다. 파트너인 그 역시 지쳐있고 그녀처럼 아기의 도착이 가져온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든 단절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노력하지만 커플로서 다시 연결될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엄마가 된 후 일부 여성들이 바람을 피울까요? 커플이 가장 단합해야 할 때 불륜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부부 행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첫 아이가 태어난 후 2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에 여성 불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명백히 나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막 가족을 꾸린 여성이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 않으며 지루하다 또는 더 이상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진 후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깊은 정서적, 호르몬적 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은 불륜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아기의 도착은 커플의 삶을 되돌릴 수 없이 변화시킵니다. 예전에 공모와 열정의 관계였던 것이 순수한 생존의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여성이나 아내로 보기 전에 어머니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기와 가사에 너무 헌신하여 파트너와의 관계가 시들어갑니다. 파트너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는 자신의 편에서 소홀히 대우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픈 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적 거리가 발생할 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채워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관계 내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 밖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불륜이 시작됩니다. 불륜은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구축됩니다. 벽돌 하나하나씩 그녀가 꾸민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마다,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가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마다, 그녀가 연결을 찾지만 피로만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그녀가 집안에서 찾기를 멈추면 밖에 누군가가 이미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검증 추구. 여성이 파트너가 더 이상 자신을 여성이 아닌 어머니로만 본다고 느낄 때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적 공허함은 깊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날 때 직장 동료, 오랜 친구,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누군가 그녀를 다시 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 유혹은 거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가치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커플에게 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해야 하는 대화입니다. 자, 계속해 봅시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역설이 있습니다. 그 다른 남자는 종종 더 잘생기지도 더 부유하지도 남편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한 가지를 합니다.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칭찬하고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눈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하지 않게 된 간단한 것들입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모성으로 인한 강렬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은 후 자신의 정체성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많이 주어서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돌보는 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인 그는 종종 그녀가 얼마나 과부하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단지 생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소홀히 대우받고 더 이상 받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는 다른 곳에서 검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파트너에 대한 사랑의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무 커져서 무시할 수 없게 된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자신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원하고 가치 있고 완전하다고 느끼게 했던 무언가. 그리고 집안에서 필요한 정서적 검증 없이 그녀는 관계 밖으로 눈을 돌려 파트너에게서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찾습니다. 호르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임신 후 강렬한 변화를 겪으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적 욕망의 감소는 파트너가 매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욕망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신체적 욕망을 느끼기 위해 깊은 감정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존재하지 않으면 욕망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장의 발차기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은 종종 이것에 가장 눈이 멉니다. 그는 집안일을 돕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근본적인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녀가 단지 자녀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필요, 욕망, 모성을 훨씬 넘어서는 정체성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람을 피울 때 그 다른 남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부족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은 도덕적으로 결혼 밖에서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오랫동안 커져온 감정적 공허함을 채웁니다. 이제 무언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 봅시다. 이것은 불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불륜은 선택이며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은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미 너무 늦었을 때만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얽혔을 때, 그녀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때 그는 놀라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변했어.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그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그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그녀가 보내온 신호를 인식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까요? 첫째, 가사 업무를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녀는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를 강렬하게 원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녀를 단지 어머니가 아닌 여성으로 느끼게 하는 파트너. 둘째, 신뢰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더 멀어지고 더 이상 대화를 위해 당신을 찾지 않고 친밀감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지 마세요.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을 때 당신이 주지 않은 것을 그녀에게 주는 다른 남자가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적 재연결을 기대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재연결하세요. 감정적 연결이 죽었을 때 섹스를 찾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그녀가 정말 어떤지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녀를 만지세요. 칭찬하고 그녀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는 여성이고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면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는 타당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기 전에, 결혼해서 부족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서 찾기 전에 의사소통의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잔인하게 정직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다면 글쎄요, 당신은 그 관계의 미래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핵심이지만 누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갈 것인지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서적 필요에 대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깊은 대화,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진정으로 들으세요.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후의 분류는 사랑의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심, 연결, 의식적 노력의 부족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멈추고 책임에만 집중한 두 성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파트너를 감정적으로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종종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서 그 연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하게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결혼이 그 림보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아내들이 필사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신의 눈이 멀어 있을까요? 대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신호를 계속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할 것인가? 왜냐하면 분류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감정적 방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공유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행동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 채널은 어려운 진실을 말하고 관계를 구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커플에게 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관계는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매일.